EU 라이프타임 이니셔티브에 대한 그 소개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차세대 생명과학하고 의료 쪽에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부터 임상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나라에도 차기 생명과학의 발전에 이것을 모방보다는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 현상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U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이러한 타이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타임 이니셔티브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바이오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1953년 DNA 구조 발견 이후로 인간개념 프로젝트가 1990년부터 2000년대에 완성이 되면서 바이오 분야에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물을 이루는 DNA의 지노 시퀀스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생명과학 분야의 타 기술들이 근접한 기술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인간개념 프로젝트를 통한 DNA 시퀀스 기술의 획기적인 아주 가속화되고 돈도 비용도 적게 드는 이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예전에는 뭐 13조 원 이렇게 들었는데 인간개념 프로젝트 이제는 100불로 1시간 만에 가능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바이오 분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자들이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세포에 있는 DNA를 예전에는 많은 세포의 수를 가지고 DNA를 분리하고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단약 싱글 세포에서도 DNA나 DNA에서 나오는 준 익스프레션 분석이 가능해서 단일 세포 해석이라는 그 기술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일 세포 분석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 또는 DNA 시퀀스에 의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규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가 해석에 대한 멀티 오믹스 해석에 대한 기술, 컴퓨터적인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이 단일 세포 해석과 컴퓨터적인 그 기능, 인공지능의 기능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접목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할 것이며 이것이 특히 의료 분야에서 적용이 될 때 환자의 상황, 질병이 발전되는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의료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의 한 18개국에서 한 7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관련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그램을 작년에 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인체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질병이 났을 때 증상이 났을 때가 아니라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일 세포에 대해서 멀티오믹스, 지노믹스, 유전체 DNA뿐만 아니라 트랜스크립톰, 단백체, 대사체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 세포에서 다중 오믹스라고 얘기합니다. 멀티 오믹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것도 전사체 mRNA 단백질뿐만 아니라 대사도 여러 개를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서 이것을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가 양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손으로도 해석이 가능했지만 싱글셀 지노믹스는
반복적으로 한 세포의 순수한 단일 세포지만 이거를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없고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는 컴퓨터적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고 특히 의료 분야의 이미지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으로 결론을 내게 이게 어떤 질병의 현상이다 이미지다 이런 거를 결론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질병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전될 때는 어떤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개체에서 바로 인비보에서 또는 인시투에서 하기가 어렵고 결론도 내기도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 개체에서 나오는 세포를 역분화시켜가지고 오간을 만들어서 인비트로에서 오간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 개인에 따른 그 질병의 발생 과정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이거를 통합한다면 이러한 인간 질병의 초기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하고 이런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단일세포 다중오믹스 기술,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 오가노이드 기술을 주축으로 세포가 언제 왜 어떻게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여서 질병으로 되는지를 추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의 지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세포 내에서 기놈이 어떻게 기능하고 조직이에서 질병으로 발전할 때 세포가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통해서 통찰력을 얻어서 질병의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만성적이고 진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혁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유럽의 여러 리전 A, B, C, D로 이렇게 EF 여러 그룹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각 그룹에서는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한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기술만 여기 하기도 하고 세 가지 기술만 하기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밖에 그 연구단뿐만 아니라 주위의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연구진,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역할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자들하고 역할을 해서 여기서 좋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매그 이니셔티브 센터들은 싱글셀 지노믹스를 하는 라든지 아티피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익스페리멘털 모델 이런 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키는 세포 베이스, 셀 베이스드 인터셉티브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를 개선을 위해서 단일 세포 수준에서 인체 세포를 추적하고 이에 치료하는 개인 맞춤형 세포 기반의 차단 의학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환자의 그 질병 세포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유전자가 변하든지 단백질이 변하든지 대사가 변하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질병으로 가는 패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에서 질병 상태와 건강 상태가 분리되는 이 기점에 어떤 마커들을 우리가 조기에 찾아낸다면 이 시점을 여기서부터 이리로 가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피노타입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점의 마커들을 찾아서 그 환자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약물의 타겟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각각 개인에 맞게 약물을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질병이 나기 이미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질병이 이렇게 fully develop 됐을 때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을 보고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라이프타임 동안 정상에서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프타임 동안의 초기, 중기에 있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아까 지놈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메타볼리즘이 변하는가를 해서 그 시점에 마커를 찾게 되면은 질병이 진행되기 이전에 여기서 차단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측면에서 보면은 세포가 정상에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아무 제대로 자기 패스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패스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딘가 뭔가 대사체, 지놈, 단백질체가 변하면 여기서 신경질환과 관련되는 세포들로 발달을 하고 아니면 암세포로 발달을 하고 아니면은 심장질환을 야기하는 세포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감염 세포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세포는 다 질병 한 종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공간에 한 조직에 있는 세포 내에서 한 조직에 여러 세포가 있지만 이 세포 중에서는 캔서셀로 되고 또 치매셀로 되고 심장셀로 되는 세포들의 그룹이 공간에 그 조직에 여기저기 이렇게 공간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이쪽으로 가는 과정,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는 각각 이 정상세포로부터 분리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겠다. 이 이벤트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 팩터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지만 우리가 싱글셀 지놈 또는 프로테옴 어널리시스 기술이 발달하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각종 질병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암이라든지 신경질환이라든지 감염병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단계에서 이런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의료 문제를 즉각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공간적 다중 오믹스 기술, 영상 기술을 접근해가지고 이거를 한 포인트가 아니라 라이프타임 동안에 종단 분석을 계속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개발된 기술을 몇 명의 환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코호트에서 한두 사람, 100명, 200명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서 이거를 집단의 샘플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신규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거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의료 문제를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키는 싱글셀 오믹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환자 유래된 동물 모델, 이것이 키 테크놀로지다. 우리나라에서도 싱글셀 오믹스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션트 드라이브 오가노이드 질환 모델도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들이 서양의 기술들과의 차이가 비등하다고는 하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세 가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전략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구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또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토론할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 이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인력이 얼마큼 필요할지, 교육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